그래서 사실 피부 시술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여름철에 하지 말아야 된다. 햇빛에 의해서 좀 피부가 건조하다.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고 항상 강조해도 모자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일산지원 톡스네필 의원 윤종우 원장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닥터 윤스킨 윤종우 원장입니다. 개인 채널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환자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라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. 편안하게 진행하고 싶거든요. 일단 첫 회니까 좀 더 공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? 여름철 피부 시술을 해도 될까요? 그래서 사실 피부 시술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다기보단 개인마다 다르겠죠? 여름철에 하지 말아야 된다. 그러면은 동남아에 사시거나 햇볕이 뜨거운 적도지방에 살거나 이런 분들은 평생 못하겠죠. 하지만 다들 하시잖아요.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. 좀 주의해야 되는 시술들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는 시술들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. 예를 들면 프락셀 같은 거. 프락셀 같은 건 다 아시잖아요. 피부에 구멍을 뽕뽕뽕 내가지고 피코프락셀 이런 거는 안에다 홀을 내지만 겉면에 흉터를 내는 CO2 프락셀이나 어비움 프락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. 여름에 점 빼면 안 된다.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점을 빼게 되면은 피부를 깎아내잖아요. 전날 확률이 당연히 생기겠죠. 땀도 많이 흘리고 피부 손상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고 흉터도 줄 수 있으니까요.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관리를 잘 하시면은 하실 수 있거든요. 관리를 잘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추천을 하진 않는 거죠.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나 뭐 내가 유학생이다. 저희 병원에도 유학생분들이 꽤 많이 오시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하길 권해드리죠. 일단은 그런 흉터지는 시술은 좀 피하시면 좋다. 광손상은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. 햇빛이 강하니까. 우리가 선크림 맨날 선생님들이 바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선크림 왜 발라요? 자외선 차단을 그쵸. 색소 침착 덜하고 그쵸. 이 자외선 차단을 하면은 광손상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. 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죠. 자주 바르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양산도 쓰고 사실 저는 귀찮아가지고 선크림만 바르는데 잘 활용을 하면은 피부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부 손상을 줄이는 방법과 피부 손상이 됐을 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. 그러면 여름철에 시술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? 하면 좋은 시술. 자, 첫 번째. 일단 우리가 피부에 손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? 진정을 해야겠죠. 피부 손상이 됐는데 거기다가 뭐 뜨거운 물로 씻고 막 햇빛을 더 받고 하면 더 손상이 커질 거 아닙니까? 그런 손상을 줄이기 위한 진정 관리, 크라이오, 병원에서 하는 머미팩도 괜찮고 알로에 겔, 수딩 겔 집에서 할 수도 있죠. 병원에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. 알로에 수딩 젤 얼마나 잘 나와요. 몸에 있는 열기도 좀 빼주고 붉었던 피부도 조금 밝아지고. 두 번째, 그럼 피부가 손상됐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피부가 재생되는 치료를 해야겠죠? 뭘 해야 될까요? 아는 거 있으세요? 피디님? 리쥬란입니다. 맞아요. 대표적으로 리쥬란 힐러가 있습니다. 리쥬란 힐러나 리쥬란 스킨 부스터, PDRN 같은 경우도 있죠.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들을 하면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. 피부가 조금 손상이 됐을 때 재생도 좋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서 햇빛에 의해서 좀 피부가 건조하다.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이미 손상이 돼서 색소가 진해지거나 색소가 생겼어, 새로.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치료를 해야겠죠? 피부에 좀 자극을 많이 주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좀 조심해서 하라고 했죠. 손상을 주는 것보다는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피부 톤을 밝게 하고 색소를 옅게 하는 시술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토닝이나 제네시스 이런 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이미 좀 색소가 짙어졌다. 색소를 좀 옅게 만드는 시술, 좀 가볍게 딱지지는 시술을 권해드려요. 532 레이저 같은 것보다는 롱펄스 755 파장 같은 전 클라리티를 여름에는 선호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좀 부작용도 적고 그런 것들 좀 잘 사용하면은 여름철에도 약간 문제없이 깨끗한 피부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상 속에서 케어 중에 팩 말고 다른 거 추천해 주실 만한 첫 번째로는 적절한 화장품을 쓰는 거. 기본적으로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화장품을 다른 걸 써야 돼요.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을 쓰면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모공이 막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. 우리나라는 거의 열대야죠. 거의 제 생각에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어요. 하루 종일 에어컨을 맞고 있으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좀 가벼운 화장품으로 자주 보습을 해주는 거. 그다음 두 번째, 항상 강조해도 모자른 선크림. 창가에 있거나 유리를 투과해서 오는 자외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집에서나 어디서나 선크림을 좀 잘 발라주는 거.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.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. 그냥 한낮에 나가지 않는 거죠. 11시부터 3시까지는 조금 피해주세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더웠다가 뭐 다시 에어컨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홍조도 심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수칙만 지킨다면은 조금 더
더 깨끗한 피부 그리고 건강한 얼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혹시 비 올 때도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? 비 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바르시라고 해요. 기상청이나 네이버 이런 날씨를 보면은 자외선 지수가 다 나와요. 자외선 지수를 보고서는 바르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다 이러면은 바르고 나가는 게 좋죠. 하지만 모르겠으면 그냥 항상 바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주제를 마쳤고요. 잘 촬영했는지 모르겠네요. 항상 더 열심히 하겠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